대기업 CEO보다 노가다 잡부들이 더 성실하고, 검사랑 조폭이랑 싸우면 조폭을 응원하고, 국정원 요원이랑 간첩이랑 싸우면 간첩을 응원하고, 번듯한 직업의 남자가 매춘부와 아름다운 로맨스라도 나누길 바라죠. 안녕하세요, 리섭입니다. 오늘은 좀 뭔가 어딘가 고장난 것 같은 우리나라의 매스미디어 시스템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요즘 우리나라의 드라마라든지 영화, 웹툰 등의 세계관과 그걸 소비하는 대중들을 보면 참 볼수록 재미가 있습니다. 이것도 약간 트렌드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학창시절에는 조폭을 미화시키는 류의 드라마나 영화가 아주 판을 쳤었어요. 요즘에도 뭐 그런 게 종종 나오기는 하는데, 당시에는 정말 조폭 마누라부터 시작해가지고 두사부일체, 가문의 영광 등 조폭들을 굉장히 친숙하고 의리있고 인간미 있고, 어떨 때는 정의를 위해서 싸우기도 하는 그런 멋진 직업으로 묘사를 해놓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런 데서는 꼭 판검사들이나 경찰들은 항상 비리에 연루가 돼 있어요. 이제 거의 지긋지긋할 정도의 뻔하디 뻔한 검사 등장씬이 있죠. 무슨 다다미 문으로 된 룸에서 먹는 음식은 항상 그 동그란 돌 위에 올려진 사시미, 그리고 무슨 흰 도자기 주전자에 담긴 술을 따라 마시면서 깡패 새끼들이 무슨 의리가 있겠습니까? 그냥 까라면 까는 거지, 이런 대사를 치죠. 근데 이게 사실상 따지고 보면 분명히 맞는 말입니다. 근데 시청자들은 어느새 무슨 스톡홀름 증후군에 걸리기라도 한 것 마냥 자신들이 조폭에 빙의를 해가지고 본인들이 욕을 먹은 것처럼 기분 나빠해. 그리고 그 다음 트렌드는 뭐 사연 있는 술집 여자들이나 매춘부들, 보면은 매춘부들이 되게 자기들끼리 의리도 있고 지조가 어마어마해서 돈 따위에 함부로 몸을 팔지 않는 수준이야. 분명히 돈에 몸을 팔면서 먹고 사는 직업인데, 어쨌든 그 안에서는 돈을 주고 정당한 소비를 하는 남자가, 그리고 그 업소 여성의 몸만 취하고 마음을 주지 않는 남자가 굉장히 비인간적인 걸로 묘사가 됩니다. 또 그 당시에 유행했던 게 공동경비구역 JSA나 뭐 쉬리, 간첩 리철진 이런 걸로 우리나라에 침투한 간첩들을 굉장히 미화를 하고 선하고 멋진 이미지로 포장을 하고, 이제 다음 트렌드는 주로 재벌에 관한 얘기로 넘어가게 되죠. 그리고 재벌은 기본적으로 다 쓰레기들인 게 디폴트입니다. 재벌이 선한 이미지면 그거는 이제 스토리 전개가 안 돼. 재벌가에 누군가가 착하다면 그건 이제 서맨이었다가 재벌가에 시집간 여자들, 그런 여자들만 정상이고 나머지는 전부 정상이 아닌 악당이야. 왜냐하면 말이 안 되거든. 원래 재벌이 착한 거는 말이 안 되잖아요. 돈은 반드시 나쁜 짓을 해야만 벌 수 있는 건데, 그쵸? 돈은 사이코패스나 소시오패스여야만 벌 수 있는 거잖아요. 돈 없는 사람들이 돈을 못 버는 이유는 돈 때문에 양심을 파는 피도 눈물도 없는 소시오패스가 아니기 때문이어야 하잖아요. 드라마나 영화에 나오는 의사들도 보면은 대부분 어디 나사가 하나 빠진 사람들인 경우가 많습니다. 감정이 메말랐거나 사회성이나 공감 능력이 떨어진다거나. 그리고 의사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저는 미디어에서 의사가 나왔을 때 가장 혐오스러워하는 장면이 있어요. 바로 의사가 무슨 검사 결과를 이야기하는데 환자의 가족이 다짜고짜 의사의 멱살을 잡는 거야. 이런 거 진짜 굉장히 많이 보셨을 겁니다. 아니, 검사 결과가 암이라서 암이라고 한 것 뿐인데, 예상 생존율이 낮아서 낫다고 말했을 뿐인데 갑자기 막 의사 멱살을 잡고 개소리 하지마, 우리 엄마가 왜 암이야, 막 이지랄 하죠. 저는 이제는 좀 이런 미개한 연출은 사라져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2021년도에 이게 무슨 그딴 연출들이 우리나라 국민들의 민도를 낮추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런 드라마를 보고서 그게 당연한 거라는 인식이 머릿속에 박혀가지고 충격적인 병명을 듣고서 의사의 멱살을 안 잡고 그냥 나오면 뭔가 찜찜한 기분이 들어. 내가 약간 뭐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를 누리지 못한 것 같아. 근데 저는 이게 사실상 의사들의 이미지가 이렇게 된 데는 의사들 본인들의 잘못도 있다고 봅니다. 우리나라 의사들은 공부를 너무 열심히 하고 실력을 너무 필요 이상으로 갈고 닦아서 국민들의 눈높이를 너무 높여버렸어. 우리나라 의료계는 죽는 사람을 너무 많이 살려내다 보니까 국민들이 느끼기에 이제는 사람이 죽으면 원래는 살 사람을 죽였다고 생각하는 지경까지 이르게 된 겁니다. 예를 들어서 손가락이 잘렸으면 손가락 없이 사는 게 디폴트고, 그걸 다시 붙이는 게 기적적으로 대단한 건데, 붙이는 게 디폴트고 못 붙이는 게 잘못된 거라고 생각을 하는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아이러니하게도 그렇게 실제로 굉장히 성실한 인생을 살아온 의사를 비롯한 대다수의 전문직이나 사회 지도층들은 나쁜 사람들로 묘사를 하고, 어디 뭐 노가다 일용직 잡부 같은 사람들을 세상 둘도 없는 성실한 인생의 표본으로 묘사를 하죠. 저는 지금 목수나 용접工같은 기술자들을 말하는 게 아니라 정말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잡부들을 말하는 겁니다. 노가다 잡부들을 실드치는 사람들은 실제로 노가다판에 가본 적이 없어요. 저는 젊은 남성들한테 기회가 되면 노가다판에 한 번쯤은 가보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저도 20대 초반에는 먹고 살려고 노가다나 택배 상하차를 종종 해봤습니다. 제가 직접 경험을 해봐서 말하는 거예요. 택배 상하차는 그나마 괜찮은데 노가다 공사판은 정말 뭐 당연히 10년 정도 된 경험남이기 때문에 지금도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때만 해도 진짜 충격과 공포 그 자체였어요.
아니었어요. 일단 그 사람들은 전투협이 퇴화라도 된 것처럼 계획이라는 걸 하지 않습니다. 노가다 일당 10만원 받아가지고 그날에 퇴근하고 술값으로 10만원 다 쓰는 건 기본이고, 그때 제가 아직도 기억이 나는 게 그냥 일반적인 잡부로 일당직을 하면 일당이 10만원 정도 됐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거기서 이제 무슨 기술을 배워서 급여를 올리려면 1년인가 2년 정도를 일당을 6, 7만원 받으면서 기술을 전수받아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1, 2년 이후부터는 일당이 2배가 됩니다. 10만원을 받는 사람들이 그때부터는 평생 20만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근데 아무도 그걸 신청 안 해가지고 10년 넘게 아무런 기술도 경력도 없이 평생 잡부만 하는 사람들이 태반입니다. 그 사람들이 하는 계획이라고는 이틀치 일당 모아서 안마방이나 가는 정도가 끝이었어요. 제가 열심히 살게 된 계기가 어떻게 보면 노가다판에 나가본 게 결정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까지 들 정도입니다. 우리는 보통 살면서 문명화가 된 현대인들만 상대하는 게 일반적인데, 이게 그 노가다판에 나가면 진짜로 생 날것의 인간들과 처음 조우했을 때 충격을 받게 돼요. 깡소주에 벽나발 불면서 운전하는 아저씨, 입을 열 때마다 욕으로 시작하는 할아버지, 100만원만 주면 망설임 없이 사람도 처리해줄 것 같은 조선족 등등. 그러니까 다른 알바들은 아무리 이상한 인간을 만나도 적어도 규격 내 인간이라는 느낌이 있는데, 처음으로 규격 외 인간을 상대하는 미션을 마주하게 돼요. 진격의 거인에서 인간형 거인들을 보면 묘한 기시감 같은 걸 느낄 수가 있는데, 제가 딱 노가다에 처음 나갔을 때의 느낌이 그랬습니다. 진짜 무슨 화장실 가기도 귀찮아가지고 막 옆에서 삽질하다가 바지 내리고 그대로 오줌 싸고 그래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으로부터 한 10년 전 얘기이기 때문에 지금은 다를 수도 있고, 그때도 소수지만 정상인들은 있긴 있었습니다. 근데 대부분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노가다 잡부들을 무슨 성실하게 일해가지고 자기 자식들 가족들 먹여 살리는 이미지로 포장을 하는 거 보면 실상을 알고 있는 저는 기가 차는 거죠. 막 나이가 50이 넘은 아저씨들이 네가 형이네 내가 형이네 하다가 갑자기 바람의 파이터처럼 크로스 카운터 주먹 다짐하면서 영혼의 맞다이도 뜨고 그럽니다. 그리고 또 요즘에는 이제 일진들까지 미화를 하는 게 유행이죠. 특히 웹툰 같은 데서. 그니까 정말 답이 없는 거야. 조폭, 간첩, 일진, 노가다 잡부, 귀족 노조 같은 사람들은 어떻게든 정의롭고 성실한 이미지로 미화를 하고, 기업인, 의사, 판검사, 국정원 요원, 공부만 하는 학생들은 어떻게든 조도순과 비슷한 급의 악마 사이코패스 내지는 사회 부적응자들로 만들지 못해서 안달이죠. 공부만 한 것들은 세상 물정을 모른다는 프레임을 씌우기도 하는데, 그 공부만 한 사람들은 그 어린 학창시절에 본인들보다 세상 물정을 빨리 깨우쳐서 공부를 그렇게도 독하게 열심히 한 거라는 생각은 죽어도 못합니다. 그리고 그런 어이없는 컨텐츠들의 생산자들과 소비자들 전부 평소에 그런 소위 말하는 엘리트들을 미친듯이 비난하고 욕하고 조롱하지만, 또 그러다가도 막상 그렇게도 정의롭고 인간적이라는 조폭이나 일진, 노가다 잡부 집단과 소시오패스물이라는 판검사, 의사, 기업인 집단 중 어디에 속하고 싶은지, 어떤 사람들과 친해지고 싶은지 물어보면 99.9%의 확률로 후자의 집단에 들어가는 걸 택하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미디어의 단골 등장 캐릭터들을 정리해보면 1. 근면성실한 노가다 잡부, 2. 지조 있는 술집 여자, 3. 의리 있는 조직 폭력배, 4. 정의를 위해 싸우는 일진, 5. 북한군 현빈, 뭐 이런 건데 약간 그 소리 없는 아우성 같은 느낌이죠. 뭔가 국어 선생님들이 학생들한테 역설법에 대한 설명을 할 때 예시로 들면 참 좋을 것 같은 그런 캐릭터들이 아주 인기를 얻습니다. 전부 무슨 뜨거운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보는 느낌이에요.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지금 그런 뜨거운 아이스 아메리카노에 열광을 하고 중독이 되어버린 상태죠. 뭐 이런 언매칭 캐릭터들이 매력적이라는 건 인정합니다. 근데 저는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왜 한쪽은 나쁜 놈인 경우가 대부분이냐는 거예요. 이건 그냥 대중들의 언더독만을 계속해서 자극하기만 할 뿐이고, 이것도 일종의 다수가 소수를 괴롭히는 사이버 불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열심히 성실하게 살고 있는 소수의 엘리트들을 다수의 일반인들이 비하하고 업신여기고 못살게 구는 거. 근데 오히려 그들은 당신들을 못살게 군 적이 없고 그 반대인 경우가 훨씬 더 많다는 걸 의식적으로라도 되뇌이셔야 됩니다. 오늘의 요약, 드라마나 영화, 웹툰은 제발 그냥 재미로만 보고 현실이랑 구분 좀 합시다. 저는 그런 것들을 더 이상 만들면 안 된다는 말을 하려는 게 아니에요. 뭐 표현의 자유도 있고 창작의 자유도 있는 거니까. 근데 그걸 소비하는 대중들이 현실과 픽션을 구분할 필요는 있다는 겁니다. 극단적인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정말로 검사들이나 의사들, 기업인들은 다 썩어 빠진 소시오패스고, 조폭이나 간첩, 노가다꾼들은 의리 있고 인간미 넘치는 사람들이라면, 여성분들의 경우에 그들이 각각 직업별로 모여있는 방 안에 반드시 혼자 무방비로 들어가야 된다고 했을 때 어떤 집단이 모여있는 방을 선택하겠습니까? 답은 안 들어봐도 뻔하죠. 그러니까 더 이상은 매스미디어의 말도 안 되는 미친 선동질에 속지 않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